네, 잠시 뒤에는 교육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2대 부정 입학 그리고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서 심각한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이화여대의 정 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잠시 뒤에 이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보도를 통해서 혐의나 이런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네요. 사실 언론이 다 조사해 놓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의혹을 가지고 언론과 이제 언론은 또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했죠. 그걸 이제 왜냐하면 그건 의혹이니까. 그리고 언론이나 국회는 이제 조사권이 없으니까 이제 의혹으로 그쳤는데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서 그게 사실로 나오면 물론 이게 다시 법원에 제소가 되거나 형사적으로 문제되거나 행정적으로 문제돼서 그게 대해서 물론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 그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 공적인 기관에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때까지 의혹을 확인해 준다면 이거야말로 큰 이제 결과를 낳겠죠. 네, 정유라 씨 그 부분 특혜 입학 부분뿐만 아니라 정 씨가 합격한 이후에 이화여대가 정부 지원 사업을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와 결과도 나올까요?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유라 씨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정부 지원 사업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국가적인 문제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청탁이나 이런 게 개입돼 가지고 공정하게 배분돼야 될 예산이 이화여대에 특별히 이렇게 부당하게 지원됐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왜냐하면 환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화여대 특혜 입학에 대해서 지금 크게 세 가지 줄기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입학 당시에 그러니까 승마라는 종목이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편입이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메달을 이제 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원서 접수 마감 이후란 말이죠. 9월 15일 날 마감했는데 정유라 씨가 딴 게 9월 20 며칠인가요? 하여튼 그때 땄고 면접이 10월 18일인가요? 그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왔죠. 그 면접장에는 금메달뿐만 아니라 승마복을 입고 나왔다고 해서 또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하고 이제 또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학사 관리가 영 엉망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었다고 봐야죠, 학사 관리가. 정유라 학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입시에 그 전까지는 승마라는 종목이 없었어요. 체육 특기생에.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좀 승마가 좀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국립대학이라든가 공공기관 같으면 인기 없는 스포츠를 어떤 국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그 억지로 하게 해가지고 핸디볼 팀이 시청마다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사립학교가 있죠. 인기도 없는 스포츠 종목을 갖다가 특기생에 넣는다는 게 좀 특이한 거였죠. 그런데 그걸 넣은 게 과연 학교 측에서 자발적으로 넣은 건가 아니면 뭔가 누구의 부탁이나 청탁이 있었던가 그걸 조사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 면접 시험장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그런 걸 제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면접 신청일인가요? 그 수험 원서를 낸 15일까지의 그 전까지의 걸 제출하게 돼 있지. 그 이후 거는 이게 제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제출하게 됐는데 그걸 또 용인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흘러나온 거에 의하면은 금메달을 가져올 테니까 잘 봐라 하는 면접위원들에 대한 그 위에 층에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서 이 면접에서 이 정유라 학생이 면접 점수가 보통 15점 이러는데 거의 20 몇 점을 만점 가까이 훨씬 만점 가까이 맞고 또 앞에 괜찮은 학생들은 또 낙제점을 받아 떨어졌어요. 그래 그 입시의 부정. 그다음 하고 나서 학교 다니면서 거의 승마를 핑계로 전지훈련 이런 핑계로 학교를 거의 안 나왔음에도 학점이 다 주어져 가지고 그것도 처음에는 C 학점 이렇게 다가다가 이게 계절 학기라는 이상한 학기를 통해서 B 학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학사 관리의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아마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들어가면서 원래 그 자리에 들어갔어야 됐지만 떨어진 학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그 학생이 정말 붙어야 될 학생인지 이거는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학생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 지금 봐야 되는 현재로서는 건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입시라는 건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 거기에 다시 뭐 그 학생만을 위해서 입시를 새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학생이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 수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2년 네. 동안. 네. 그러면 그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자,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에 대해서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17일 동안의 감사를 벌여왔는데요. 네.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준식 부총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와 학사 관리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이화여대의 부실한 학사 관리 실태가 확인되어 착수하였고 당초 12명의 감사관들이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4일을 연장하여 11월 15일까지 총 16일간 15명의 감사관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화여대 관계자 118명을 대면 조사하는 등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부터 재학 중 출석 인정 및 성적 여부 등 입시 학사 전반에 걸쳐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려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체육특기자 전형 특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화여대는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 접수 마감일인 2014년 9월 15일 이후인 9월 20일에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메달을 획득한 것을 면접 평가의 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면접 당일인 2014년 10월 18일 입학처장은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였고 정유라 본인도 면접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입학처장은 이를 임의로 허가하는 등 면접 평가 부당 개입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유라는 면접 당시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은 채 면접 평가 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하면서 보여주기까지 하는 등 스스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위원들은 정유라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일부 면접위원의 주도로 서면 평가 결과 선순위자들에게 낮은 면접 평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락 대상자의 수험 번호를 호명하며 위원별로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유라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석 및 학점 부여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라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및 여름 학기까지 총 8개 과목의 수업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대체 자료가 없는데도 해당 과목 교수들이 정유라의 출석을 인정하였고 시험에 응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한 과제물이 부실함에도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 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과제물로 제출한 데 반해 정유라는 단순히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만을 과제물로 제출하였는데 점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담당 교수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 일러스트 등을 첨부하여 이를 정유라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코칭론 수업의 경우 정유라가 제출한 과제에서 다수의 맞춤법 오류와 욕설, 비속어가 사용되는 등 정상적인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였으며, K묵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의 경우에는 정유라가 기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 시험 의혹과 함께 온라인 강의에서 대리 수강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연구 과제를 부당하게 수주하였다는 의혹에 관련하여 김모 학장은 6개 과제를, 이모 교수는 3개 과제를 수주하는 등 총 9개의 과제를 수주하였고, 이 중 교육부 소관인 3개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정 과정상의 하자나 부당 수주 등의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연구비를 연구원 식사비로 사용하거나 외유성 국외 출장 경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과 부당하게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준 담당 과목 교수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체육특기자 입학 전형 및 엄격한 학사 관리를 위한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는 한편, 입시 부정에 따른 재정 제재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 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상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씨 모녀와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이와 같은 대학의 체육특기자 입시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과 협의하여 올해 초에 수립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의 현장 이행 실태와 학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교협과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입시와 관련한 학칙, 평가 기준 등 제반 규정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가 미흡한 대학은 체육특기자 선발 규모가 큰 곳부터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며, 점검 과정에서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 대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입시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교협,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계기로 대학 전반에 보다 공정한 입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특별 감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입니다. 예. 지금 입학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관련 규정이 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정확히 고발이나 지금 수사 의뢰 대상, 중징계 대상이 몇 명인지 각각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예. 또 우리 감사관이나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것은 그 학교에서의 입시 부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정유라 학생 본인도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 행위에 직접 관련이 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입학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그 외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 징계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는 누가 말씀하죠? 감사관장 네, 구체적으로 예, 네, 추후에 다음 우리 경향 장은교 기자. 네,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입니다. 예. 그 정유라 씨한테 특혜를 준 입학처장이나 교수님들은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서 진술은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특혜를 줬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예, 예. 한국경제 임기훈 예. 기자입니다. 그 내년에 이대 그 입학 정원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검토를 안 하시는 건지. 우선 지금의 그 시행 명령에 따라서 이화여대가 취하는 조치를 보고 시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의 조치로 모집 정지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BS 우리. KBS 이경진입니다. 그 최경희 전 총장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셨고 최 총장이 어떤 입장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해명하셨는지 그리고 수사 의뢰하시기로 한 판단한 배경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구체적인 것은 우리 감사관께서 네. 대변. 또 일단은 저 장관님께 혹시 질문을 하실 분들 우선 그 내용만 우선 하시고 구체적인 부분은 감사 담당관님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단. 예, 서울경제 김민현입니다. 그 지금 자료에 발표 자료에 보면 결국은 당시에 그 서류 전형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면접 점수를 낮게 주기 위해서 면접위원들이 일종의 모의를 한 것으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받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고 그 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는 그러한 경우에 차점자를 다시 입학 허가를 하는 그런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에 예비 합격자 명단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예를 들면 합격자 중에서 미등록자가 발생하든지 해서 그 예비 합격자 중에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요. 연대 입학 의혹 그러니까 장시호 씨에 관련된 의혹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조사하실 계획 있으신지요? 우선 그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과정에서 엄격하게
평가를 추진했고 실제로 그런 재정 지원 사업에 2,000명 정도의 교수가 평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대학이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동안에 수많은 제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장시호 그 연세대학교 관련돼서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개인 정보에 대한 자료가 폐기하는 기한이 넘어서 상당 부분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특별감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해당 담당 국장님들이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연합 황희정. 예, 그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그 2015년에 이대가 새로 승마 종목을 포함한 거랑 1학기에 합칙을 개정한 게 정유라 씨를 위한 거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됐나요? 그게 이제 저희가 확인한 결과 교수가 뭐 대신 정유라가 중학교 3학년 때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입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정유라 씨가 어떻게 이대에 입학을 했고 또 그리고 그동안에 학사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세세하게 감사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뭐 보도를 통해서 의혹으로 들었던 얘기들이 감사를 통해서 이제 다 확인이 된 거죠. 예, 뭐 이때까지 그 의혹이라고 했던 것들이 예.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은 네. 공적인 교육부의 그 감사를 통해서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정유라 씨를 위해서 그러니까 온 이대 교수들이 다 동원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총장부터 뭐 예. 지금 뭐 모든 사람이 동원돼서 정유라 한 사람을 위해서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 이게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이라 그랬고 일단 법치가 좀 그래도 행해지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뭐 최순실 씨 문제도 그렇지만 뭐 모든 게 룰을 아무 필요 없고 아니 어떻게 그 교수가 과제물을 직접 자기가 제출 대신해주고 대리 수강은 물론이고 또 대리 시험까지 해줬다고 하니까 뭐 대리 시험은 이제 누가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정유라 씨가 안 친 것만은 명백하고 그걸 아마 학교 측에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답안지 자체를 안 냈으니까 근데 나중에 답안지가 제출돼 있고. 그다음 과제물 다 그 교수가 자기가 만들어 해줬으니까 학점도 잘 줬겠네. 자기가 만드는 걸 뭐 형편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 그 정유라 본인도 입학할 때 부정행위 직접 관여를 한 것으로 지금 결론을 냈어요. 지금 저는 이때까지 뭐 최순실 씨가 모든 시나리오를 짜놓고 정유라는 뭐 나이가 그때 19세, 20세 정도니까 그냥 지시에 따라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정유라 씨도 그 당시 그런 사정을 다 알면서 금메달 가져가고 그다음 뭐 승마복 입고 가고 이런 게 다 관여됐다면은 정유라 씨도 지금 업무 방해 이 피의 사실의 그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다고 보이네요. 지금 발표만 따르면. 뭐 기자들의 질문 내용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정유라 입학으로 해서 피해를 봤을 학생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뭐 아까 그 부총리가 이야기한 거는 그 예비 합격자 그거는 뭐 이런 규정이 아니라도 당연히 하는데 예비 합격자는 보통 그해 시험 끝나자마자 등록이 안 되면은 합격자 등록 안 하면 하는 거지. 이 경우하고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규정도 없고 지금 이렇게 억울은 하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구제가 된다 하더라도 학년을 다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1, 2학년 다 수업을 듣고 시험 쳐야지 3학년으로 진급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지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이 학생들을 구제해주고자 한다면 올 지금 입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면 다시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2015년 그 입시에서는 다시 합격해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은 정유라 씨를 넘어서 이제 장시호 씨한테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대에 이제 승마 특기생으로 또 그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기자 질문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설명한 것에 따르면은 그 관련돼 있는 입학 자료가 지금 없다고 하고 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98년에 장시호 씨가 입학했는데요. 98년 이전에는 그 5개 종목, 체육 특기자,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이 있었는데 갑자기 98년에 기타라는 그 종목이 있어요. 기타 안에 또 딱 한 개만 그것도 기타라면 뭐 배구도 있을 수 있고 뭐 그저 핸드볼도 있을 수 있는데 승마만 딱 들어가요. 거기에 장시호 씨가 합격하는 겁니다. 그 물론 부총리 말대로 뭐 98년이면 지금도 18년 전이니까 상당한 자료가 그 보존 연한이 지나서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진짜 그 많은 지금 27 어제 뭐 수능 시험도 썼지만 27인데 이 책류란 말고 장시호도 그랬다면 이거 진짜 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에. 그래서 시한 지나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최대한으로 자료를 구하고 그 당시에 입시 관계자들 그 사람들 죽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진술을 들어가지고 이것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징계는 못하더라도 시효가 지나서. 근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98년에도 최순실 씨가 이렇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권세가 있었나 좀 싶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는 그때는 대통령이 98년에 아마 보궐선거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당선이니까 그 정도 힘은 아니지만은 최순실 씨가 그 당시에 최태민 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1980년대 그때만 해도 수백억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순득 씨 아들 아닙니까? 그럼 물론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지금 뭐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수백억 수천억대 이르는데 그 돈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기부를 한다든가 우리 기부 입학 전부 다 아직도 안 되지만은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성적 우수 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아니요. 아니 성적 우수 학생은 아니고 승마로 합격했는데 학교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 그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승마 선수한테 입학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혹시 모르죠. 최순득 씨가 만든 장학 그 왜 가면 누구의 장학 기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그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 장시호 씨가 H 고등학교를 나왔거든. 압구정대. 그때 17과목 중에 3과목을 전부 가를 맞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나다라의 가가 아닌가 하던데 수미 양가에 그 당시에 수미 양가로 평가했는데 전부 가를 맞고 그 양이나 이런 걸 맞은 과목도 체육, 미술, 음악 이런 교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되는 데는 그래도 가를 면하고 시험 치는 걸 전부 가를 맞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뉴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군수 비리와 관련해서 최윤희 전 합참 의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해상작전 헬기죠.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윤희 전 합참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에서 판결을 내린 내용인데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그리고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500만 원의 추징금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최 전 의장 오늘 이렇게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유라 씨 본인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하는 쪽으로 이제 대학에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자, 교수들에 대해서는요. 입학처장 당시 그 입학처장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줬던 그 교수들은 그 학교에는 어쨌든 중징계를 하라라는 요구를 보내고 이거와 별도로 업무방해죄로도 고발을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 그래요. 이제 업무방해 태양이 주먹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속이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 경우는 속였다는 거죠. 그 이화여대의 입시 업무, 학생 선발 업무를 이 관련
이번에 부정에 가담한 교수들이 예. 그 학교를 쏘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럼 물론 최경희 총장이 어떻게 했는지 그 역할은 발표는 안 했지만 예. 네. 했다 총장이 알았다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 위계의한 업무 방해로 예. 고발 네. 조치해서 아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예. 저는 그 취지입니다. 네. 예. 저 그리고 이화여대 이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제재를 네. 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부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 그 아까 이화여대가 사실 그 2012년 이후에 8개인가요?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을 따낸 게 있습니다. 네. 아마 이화여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그 학교에 학사 행정상의 비리가 있거나 네. 아니면 네. 이런 그 보조금을 남용한 네. 부당한 데 사용한 비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대가 이번에 그 교육부 감사를 받으면서 네. 이제 내년 입시부터는 상당히 좀 불이익을 이것 때문에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학 정원도 좀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고등교육법에 네. 학사 행정 비리라든가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됐다, 어떤 범죄 행위에 연루돼 가지고 하면은 네. 고등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학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데 올해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벌써 됐기 때문에 네. 2018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앞서서 그 정유라 본인도 부정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이제 교육부는 결론을 낸 건데 이 부분이 정유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예.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하는 쪽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강제 소환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지금 독일에 있다고 추정되는데 네. 그 강제 소환이라는 건 우리가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법권은 이게 주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독일에 가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결국 사법 공조를 통해서 독일 정부에다가 아마 추방시켜라 내지 뭐 인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뭐 여하튼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유라 씨가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들어와서 아마 공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공항에서 즉시 체포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정유라 씨에 관련한 승마 관련 지원이 이제 삼성에서 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해서 장충기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사장이 오늘 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는데, 네, 예. 자, 이 장충기 사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이 만일에 삼성에서 정말 승마협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승마에서 금메달 따는 데 필요한 자금을 했다면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 돈이 가가지고 독일에서 뭐 호텔 구입하고 네. 그다음 정유라 씨 개인 비용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네. 만일 미리 알면서 그게 그렇게 쓰일 걸 알면서 했다면 이거는 삼성 돈을 횡령한 게 되죠. 예. 삼성이 그런 식으로 범죄 행위에 들어가라고 돈을 내주면 이거는 그 횡령이 되거든요. 네. 기업은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 정유라 씨나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업무상 횡령 배임의 공범이 되겠죠. 뇌물로 준 것을 근데 기업 그거는 입장에서 이제 그 공무원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뭐 김종 차관이라든가 어떤 공무원이 관련돼야죠. 아, 어떤 예.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예. 정부에서 삼성에 예. 그 대신에 그 돈은 이쪽으로 정유라 쪽으로 보내라 했으면 제3자 뇌물 제공 지금 요새 많이 예, 예. 이야기하고 네. 그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장충기 사장한테는 횡령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회사 예. 돈을 갖다가 그런 걸 알면서 예. 그러니까 알면서 했을 정유라가 경우에 개인적으로 쓸 거 알면서 회사 예. 돈을 빼돌렸다.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이 될 수 있죠.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교육부에서 감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정유라 씨가 어떤 혜택을 받았고 어떤 특혜 입학을 했었는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장충기 삼성그룹의 사장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